안녕하십니까. 취업금은방 대표 박영호입니다. 네, 하나은행 자기소개서 관련해서 이제 마지막 항목으로 좀 찾아뵙게 되었는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찍은 영상들 살펴보시면서 조금 더 자기소개서 정밀하게 쓰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제 4번 문항 같은 경우는 이제 동기문항이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어떻게 보면 동기문항이긴 하지만 이제 입행 후 목표를 물어보고 있다는 점에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성, 그러니까 어디서 동기부여를 얻는지에 대한 특성과 그 특성을 입행 후 목표랑 연관지어서 설명을 하라는 조금은 특수한 문항이 출제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과거에 출제되었던 일반적인 입행 후 목표를 제시하는 거에 비해서는 조금 더 난이도가 상승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텝 1. 이제 내적 역량 발전을 위한 동기가 무엇인지를 언급을 당연히 해줘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해당 동기랑 직무상 최종 목표 사이의 관련성을 부연해줘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스텝 3에서는 직무상 최종 목표 달성을 위한 단기적인 세부 목표, 그 다음 스텝 4에서는 중장기적인 세부 목표를 제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스텝 3랑 스텝 4 같은 경우는 단기적, 중장기적 이렇게 쓰셔도 되고요. 병렬적인 노력을 언급하셔도 됩니다. 여기서 병렬적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는 입사 초반과 중후반, 그러니까 시간적인 흐름에 따라서 나누는 것이 아니라 어떤 카테고리 A, B 이런 식으로 병렬적인 서술도 가능하다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예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예시는 이런 단기, 중장기로 쓰여져 있는 게 아니라 병렬적인 노력을 언급하는 식으로 작성이 되어 있고요. 같이 한번 보시죠. 관계가 2년이 되었을 때 대학생을 통틀어 여러 고객 접점에서 아르바이트 경험을 축적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제가 제공한 서비스에 대해 고객님이 진정한 감동을 느꼈을 때, 나아가 그 감동이 장기적인 인연으로 발전했을 때 동기부여를 가지고 업무에 임할 수 있었습니다. 가령 여성 운동복 전문 매장에서 고객님이 주로 하시는 운동과 패턴을 파악해 적합한 상품을 추천드리고 세일 예정 기간 등의 정보를 알려드리며 적정 구매 시기를 말씀드림으로써 단골 고객을 확보했던 경험이 대표적이라 생각합니다. 이에 입행 후에도 저는 자산관리 분야에서 고객과의 관계를 인연으로 확장해 나갈 수 있는 전문가로 성장하고 싶습니다. 자산관리의 효용성은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일관성 있게 이루어져야 극대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위와 같은 비전을 이루어내기 위해 저는 다음과 같이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첫째, 고객과의 첫 만남부터 관계의 밀도를 높일 수 있는 직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고객님의 평균 소득과 자산 규모, 연령대, 가족 구성원 수 등 여러 정보를 취합하는 한편 당행에서 취급 중인 상품 중 가장 적합한 상품을 추천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고객이 먼저 요청하지 않더라도 시황을 고려해 자산 포트폴리오를 어떠한 방식으로 변경하면 좋을지 제안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역제안이 가능할 수 있도록 금리 변화 추이, 각종 펀드 가격 변동 추이, 각 상품별 리스크 수준 등 여러 정보를 분석해 합리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전문성 함양에 주안점을 두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작성을 했습니다. 800자 내에서 이런 어떻게 보면은 단어 글자 수 분배를 해놨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산관리 분야의 전문가를 최종 목표로 서술을 하고 자산관리 분야를 잘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은 단기적으로 관계를 맺는 것이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이제 한 사람이 좀 지속적인 관리를 해줘야 진정한 효용성이 나온다는 관점을 이제 기존에 본인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 연결을 시켜주는 멘트가 초반부에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후에는 입행 후 목표를 서술을 했는데 세부 목표 같은 경우에는 첫 만남부터 고객과의 접점을 잘 형성하겠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첫 만남에서 행원이 추천해준 상품을 통해서 많은 금전적인 도움을 받았을 때 고객은 만족감을 느낄 것이고 재방문을 할 확률이 높아지겠죠. 그런 관점에서 고객이 지닌 여러 가지 특성들을 분석해서 자사 상품이 가지고 있는 특성과 어떤 부분에서 매칭을 시키는 것이 가장 고객에게 유리한지를 잘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겠다라는 서술을 해놓았고요. 두 번째 파트에서는 이런 시황 변화에 따라서 고객이 가지고 있는 포트폴리오를 좀 변경시켜 나갈 수 있는 그런 전문화된 제안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겠다라는 부분을 서술해 놓았습니다. 네, 지금까지 또 4번 항목 이제 입행 후 목표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았는데요. 지금 예시에서 나온 자산관리 분야뿐만 아니라 기업금융 파트에서도 작성이 가능하고 개인금융 파트, 수신 파트에서도 작성이 가능합니다. 기업금융 부분에서는 여러분들이 쓰실 수 있는 말은 기업금융 파트에서 요새 굉장히 핫한 부분들이 여러 가지가 있죠. 퇴직연금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외환 관련 서비스도 있을 것이고 아무래도 기업 고객은 한번
유치를 하게 되면은 중장기적으로 굉장히 충성 고객으로 발전할 확률이 높거든요. 그래서 속된 말로 이제 업계에서는 처음에 기업 고객을 유치한 뒤에 이제 꺾기라고 하죠. 이제 다른 파생 상품들을 판촉하는 크로스셀링, 즉 교차 판매를 진행하기도 하는데요. 기업 고객을 대출을 어떻게 보면 마진을 조금 희생하고서라도 좀 신규 유입을 촉진시키고 그 유입된 고객으로 하여금 이자를 이제 깎아준 개념을 좀 상쇄시키는 효과들을 퇴직연금 계좌를 만드는 것을 통해서 혹은 외양 관련 서비스, ERP 관련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방식을 통해서 좀 그런 걸 상쇄해 나가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기업 고객을 락인시킬 수 있는, 즉 우리 하나은행으로 가둘 수 있는 그런 직원으로 성장하겠다라는 입행 목표도 서술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본인이 가지고 있는 경험과 그리고 최종적인 목표, 그리고 본인이 가진 가치관 등 이런 여러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셔서요, 본인이 어떤 식의 목표를 쓸 건지 잘 기획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영상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여러분들 하나은행에서 꼭 좋은 성과를 거두어가지고 입행의 성과를 거두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